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일이 영원할 것 같아.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압박감 있죠. 그런 예. 게 있는데 사실 애들은 크거든요. 예. 우선 기저귀 떼고 우유 떼고 뭐 걷기 시작하고 이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하면 엄마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대기자 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선배 부모님께 자녀 교육 경험담을 들어보는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주인공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30년 전 전업주부를 하다 새아들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른 어머님이시자 전 육아정책연구 소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 아동학과에서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3년간 소장 일을 했었습니다. 아드님이 3분 있으시죠? 새아드님 근황 좀 부탁드립니다. 큰아이는 LA에서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둘째는 지금 저 멀리 제주도에서 예. 농사를 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지금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아드님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어머님의 유학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들이 3명 다 초등학생 때 그 전까지는 경력 단절로 아이들을 케어하시다가 미국 유학길에 30년 전에 새 아드님과 같이 오르셨잖아요. 그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 때 결혼을 해서 이미 학생이자 주부이자 애기 엄마자 이렇게 해서 첫째를 대학교 4학년 때 낳았고 둘째를 제가 대학원 가서 낳았고 네. 셋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잠시 그때 낳았는데 네. 이제 첫째가 유아원을 가게 되니까 내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전념해야 되겠다. 도저히 뭐 셋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들 셋인데요.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때 진짜 전업주부로 한 4년, 5년 정도. 동안은 이제 애들 키우는 데만 전념했었죠. 예. 근데 이제 큰 아이가 그 연세 어린이 생활연구원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제가 연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연세 어린이 생활관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유아원이 있는 건물 2층에서 아동학과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나는 2층에 가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교수님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서 청강을 해서 네. 전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저는 영문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동학을 가서 들으니까 아동심리학, 뭐 아동미술 뭐 이런 걸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로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 셋을 키우는데 남편은 레지던트 정말 버스 차장보다도 월급이 더 적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뭐 거의 당직이라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애는 셋이 그냥 매일 아우성을 치고 살고 그러니까 그냥 확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이러다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어느 날 내가 쓰러졌어요. 예. 이렇게 막 마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과에서 다 조사를 해봤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예.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대학원을 가고 싶다. 대학원을 공부를 더 가고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제 전문의만 따면 그래도 돈 월급이 많아질 테니까 그때 대학원을 보내주겠다. 남편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어려운 공부를 해 그때 가서? 내가 만약 어려운 공부를 하려면 아동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아동학과는 박사과정이 없었어요. 새로 생긴 과라. 그래서 이제 교육학과에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선생님들이 제가 영문과 나왔다고 가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언어 치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원봉사. 네. 그래서 언어 치료실에 가서 또 어머니들 상담도 하고 자폐아들도 많이 보면서 또 자폐아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 당시는 자폐라는 말도 잘 모를 때고 그렇죠. 40년 전, 40년 예, 전이니까. 40년 전이니까. 아이들도 보고 이러다가 논문을 그쪽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네. 박사 논문을. 여기서는 자료가 없어요. 박사 논문을 쓰려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용기를 내서 1년만 내가 자료 수집하러 미국 갔다 오겠다.
아이들 1년만 좀 봐달라. 예. 박사 과정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들 셋인데 박사 과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유학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또 다른 도전인 거잖아요. 다 미쳤다 그랬죠. 음. 다 미쳤다 그러고 네. 특히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친정어머니. 우와. 펄펄 예. 뛰고 반대하셨죠. 박사학위 아니라 세상을 다 얻고 와도 어. 남편 잃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음. 남편을 두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뭐 야단 무지 맞았죠.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여기서는 박사 논문이 안 써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년만 가겠다고 갔는데 예. 기숙사에서 정말 공부에만 전념을 했죠. 네. 새벽에 제일 일찍 도서관 가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또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한국에서 여기서 박사과정 했던 4년 동안 한 만큼을 가서 1년 동안에 더 많이 리딩을 더 많이 했죠. 워낙 거기는 뭐 리딩 리스트가 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정말 늦지막하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냥 박사과정 어플라이를 했어요. 합격이 돼서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사실은 내가 합격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남편이 그냥 펄펄 뛰죠. 1년인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애들 키우는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네. 박사학위 하려면 애들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1년 하고 와서 아이들을 이제 수속을 해서 데려갔죠. 또 다른 결정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또 다른 도전이었고. 예, 예. 근데 하버드였잖아요. 그 대학이.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영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주더라고요. 왜요? 너 지금 이민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박사 학위를 하러 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셋을 데리고 가냐고. 또 떠나는 아침 이렇게 이제 짐보따리 잔뜩 쌓아놓고도 첫아이가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막 다가오는데. 그리고 영어가 그렇게 막 자유롭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 셋과 함께한 그 유학길, 그게 7년이 됐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큰아이는 뭐 여기서 듣기 시험에서 뭐 자기네 전체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가면 안 들리잖아요. 네. 안 들리니까 내가 얘네들 영어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조금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면 쟤네들이 공부를 확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내가 죽겠는데 뭐 내가 시간이 도저히 없으니까 애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얼른 이렇게 일어서게 해주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웠죠. 그러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아이들과 함께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거기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예, 예. 아파트에서 같이 학교 근처에 박사 과정에서 아들 셋, 그것도 사춘기의 아들 셋이잖아요. 대단했죠. 일상이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케어를 못한 거죠. 알아서 잘하게끔. 케어를 못하고 네네. 이제 학교에 수업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되면 남학생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남학생들은 집에 가잖아. 나는 벌써 집에 들어오면 뭐 콜라 마신 거 뭐 한 거 그냥 설거지가 산더미 같아. 그러면 책가방 문에다 놓고 이제 그때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밥해서 먹이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또 정 바쁜 날은 이제 전화해서 배달. 피자 좀 시켜 먹을래. 네네. 피자 많이 먹었죠. 네. 애들이. 제 공부도 바쁘니까 저녁을 얼른 먹고 나는 자던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도서관을 가는 거죠.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할 수 없이 그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숙제를 들고 갈 때도 있지만 뭐 거기 이제 연칭 도서관에는 한글로 된 이제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도서관에 데려가면 이제 한글 책도 보고 북한 만화도 보고 엄마가 공부 끝날 때까지 도서관 빙빙 돌면서 이 책 저 책 뒤적이고 저희들끼리 뭐 놀고 이러면서 그렇겠죠. 도서관에서 딴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진짜 바쁘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엄마를 이해해 줬던 것 같아요. 많이 이해해 주고 규칙을 정해놨죠. 일주일에 한 아이가 2번씩 설거지를 했어. 그럼 6일이잖아. 그러면 주일날은 제가 하고 예. 설거지를 시켜놓고 나는 이제 가서 자는 거예요. 예. 밥을 얼른 먹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데리고 도서관을 가든가 아니면 밥을 먹고
아이들 설거지 할 동안 전 얼른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들끼리 뭐 TV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이러다가 저는 이제 애들 다 잠든 다음에 12시, 1시면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하시고. 그때 이제 커피 끓여놓고 예. 밤새도록 커피 마시면서 공부해야지 어떻게 리딩 해가야 되니까. 그때 미국 7년간의 유학 시절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가장 지금 그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이때의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셋째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뭐 사인을 해달라고 종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엄마 못 해줘. 네. 아, 비싸니까. 아니요 무료. 예. 근데 왜 못해? 엄마는 너 그거 바이올린 쳤니 숙제했니 뭐 이렇게 너 못 가르친다. 그런데 제가 며칠 있다가 바이올린을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웬 바이올린이냐 그랬더니 걔가 이제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있는 한국 선생님이 얘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는데 엄마가 사인을 안 해줬다니까 엄마가 바쁜가 보다 그러고 대신 사인을 해줘.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올린도 학교에서 빌려주고. 네. 그래서 얼마 몇 달을 했는데 학교에서 엄마 초청한다고 오. 콘서트 한다고 오래요. 그래서 야 얘가 이렇게 근데 실력이 굉장히 있었나 열심히 봐요. 쳤죠. 예. 그 음악회가 어떤 음악회냐면 케임브리지시에 있는 그 공립학교 전체에 바이올린 배우는 아이들이 하는 대회에서. 다 출연하는 거예요. 대회가 아니야. 예. 그냥 음악회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애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줄줄이 나오는데 무대 하나 가득 한 100여 명이 나왔어. 근데 어떤 애는 올라가고 어떤 애는 내려오고 뭐 이게 엉망진창인데 엄마들이 막 끽끽끽 웃으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어.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걸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네네.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이게 경연대회 아니면 네. 뭐 잘하는 애를 뽑아서 맹연습을 시켜가지고 무대에 세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굉장히 거기서 자기가 독주하는 것처럼 흥분해서 하더라고.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나는 우리 애만 보잖아. 다 각자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즐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랬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잘하는 애만 딱 몇 명 세웠겠죠. 뽑아서 예. 걔네들만 연습시키고 걔네들 무대 세우면 무대에 쓴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은 막 자랑스러웠겠지만 거기서 낙오된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별로 바이올린, 네네. 피아노 배우고 싶지 않을 예, 거다 예. 이 말이에요. 엄마들의 요즘에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출산의 영향을 저는 준다고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력에 대한 부분, 아이를 키움과 낳음과 동시에 키우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우선은 제가 정말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을 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고 싶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야. 자유롭고 싶어서. 그건 이제 기성세대가 너무 정말 여성들이 가정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유가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예.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5년 동안 일 안 하고 아이들만 돌보면서. 키우다가 다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시험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다 그랬는데 요새 사회에서 다시 취업을 못할 거다는 생각은 좀 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종도 많이 생기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도 있고 또 전혀 새로운 것도 해볼 만한 세대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일이 영원할 것 같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압박감 있죠. 그런 예. 게 있는데 사실 애들은 크거든요. 예. 애들이 커서 뭐 우선 기저귀 떼고 우유 떼고 뭐 걷기 시작하고 이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하면 엄마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내가 준비를 하면 그렇게 경력 단절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사회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그 쓰임이 없을까 봐를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쓰임 받는다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제 뭐 무조건 우리가 다 커리어 우먼이 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세대는 이미 9세대긴 하지만 또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런 걸로도 아주 만족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꼭 밖에 나가서 사회 가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제일이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뭐 흐름이 당연히 부부가 같이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 키우기 어렵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 그러는데 네. 애를 낳으라고요. 왜냐하면 애 낳는 것도 하나의 경력이라고.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애 키우지 않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고 있죠.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경력 단절, 제가 그 말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애 키우는 이 시기에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이들은 크니까. 네.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여기에 파묻혀서 나 애 키우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하고만 그냥 평생 살고 말 거야? 이런 걱정을 터무니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 키우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한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에는 결혼한 여성들을 아예 배제했어요. 결혼을 하면 다니던 것도 그만둬야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오히려 경력,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그 경력이 또 좋은 면으로도 발휘될 수 있거든. 뭐 인내심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좋은 면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했다고 안 붙는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나 아이를 키우고 나서 내가 일을 하겠다. 사회 나가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거 준비를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떨어지진 않죠, 하늘에서. 네, 예,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직업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서서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미국 유학 가고 싶으니까 에어프 열심히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그 작은 경험도 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네. 뭐 책을 사서 본다던가 또 뭐 유튜브도 요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저희 공식 코너에 공식적인 질문이 좀 있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아이들한테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아쉬운 일 뭘까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무식해. 우리 엄마는 게을러. 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너 이 다음에 커서 엄마만큼만 유식해질 거야? 책을 보고 와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물어. 이렇게 해서 엄마 몰라. 딱 그래요. 엄마 모르니까 책 보고 와. 책 보고 와. 엄마 몰라. 그래서 동생한테는 너 형한테 물어봤어? 형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는데 그럼 책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엄마는 무식해서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항상 애들은 우리 엄마 네, 무식하다 그래요. 그게 진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르쳤으면 걔네들 뭐 배우는 거 지겹다고 달아나지 않았겠어요? 네네. 근데 엄마 모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들 숙제해도 책 보고 해야 되고 네네. 제가 이제 밤에 12시, 1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아침에 깜빡 자요. 그럼 잠은 애들은 깨서 보면 우리 엄마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너무나 게을러.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엄마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역할을 찾은 거네요.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황을 만드신 네. 거네요. 그 빨래를 해도 다 여기다 쏟아놔. 다 같이 개자. 그럼 지들도 다 저희 거 개야 되고. 네네. 우리 엄마 게을러서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어머니들이 애를 그냥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 청개구리 심리가 있잖아요. 하라면 안 하고. 있죠. 좀 애들이 스스로 하게 두는 방법이 저는 하와들 나왔으니까 감히 무식하다고 내가 큰 소리를 하지만 꼭 아니잖아요. 아니라도 애들한테 엄마 무식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막 가르쳐준다고 야단하고 하다가 애가 고학년 되고 그러면 나 몰라. 중학교 가서 물어봐 몰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를 아주 무시하게 된다. 오히려. 정말로 오히려. 근데 우리 엄마 무식하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아는 게 있어. 이러면 오히려 예.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네. 아쉬운 일. 이거 후회한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쉬운 이렇게 할 것 같다. 거는 이제 똑같아. 이제 게으른 엄마였는데 좀 더 아이들하고 워낙 내가 그 바쁘셨으니까. 바빠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제일 아쉽죠.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미국에 간 동안도 아이들하고 어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편이 와도 잠깐 며칠 있다 가는 거지만 그나마도 난 학교 가야 되니까 뭐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키운다면 아이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네. 가져보면 좋겠다. 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선배 부모 오나미 어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